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 너무 빨리 쓰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 11시?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제가 말하고도. 네. 네. 2인 체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장을 굽힌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네. 이제 법원이 박문진 이사 임명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인체제가 네. 방통위의 설립 취지와 맞지가 않아요. 네.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부 부처에서 떼어내가지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네. 정부의 정권의 입김에 벗어나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방송 통신 정책을 만들라는 취지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방통위원들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의제로 자 여야 다 그냥 당신들끼리 논의해가지고 특정한 정파, 특정한 이념, 특정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방송통신 정책을 만들지 말아라.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라. 그러기 위해서 방통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한 거거든요. 네. 근데 법상 2인 체제가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그분 취지와는 맞지가 않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봐도 되겠군요. 아, 그럼요. 그거를 자세하게 그냥 언론 보도만 보지 마시고요. 예. 그 판사가 한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아, 이래서 판사가 이렇게 판단했구나. 이게 맞구나.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이 판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 행정적으로 정리된 일을 왜 사법부가 판단을 하느냐. 이것은 상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죠? 행정부가 잘못한 것을 사법부에서 판단하라고 행정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삼권 분립인 거죠. 그게 또 네. 올바른 전제와 균형이죠. 네. 그래서 좀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서 2인 체제에서 결정했었던 것이 YTN 뭐 매각 결정이라든가 네. KBS 이사 구성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또 이제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막 이제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네. 이제 다른 법조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YTN이나 이제 KBS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이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MBC는 이제 방통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판사분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좀 덜할 거다. 그래서 예. 이번에 MBC와 관련된 문제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제 KBS나 YTN 같은 경우에 그곳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 안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 결정이 26일에 나왔잖아요. 네.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야라고 생각은 못하고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결과가 나오니까 어떤 분은 이제 만세를 외쳤다는 이야기도. 솔직히 저는 만세를 외쳤어요. 왜냐면 그러셨군요. 제가 MBC 출연을 많이 하고 방송을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이제 기각이 되면 저는 네. MBC 이제 출연 못 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려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MBC가 정말 권력,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 번은 보수 쪽 입장 대변하고 또 한 번은 또 진보 쪽 입장 대변하고 한 번은 제1노조가 한 번은 제3노조가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가서 예. MBC 자체가 이렇게 막 좀 망가지고 엉망되는 그런 상황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국회 내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MBC맨으로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가다듬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네. 방통위가 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항고를 했습니다.
김태규 네. 직무대행이. 네. 뭐 어떨까요? 결과는 한 3개월 기다리면 나올까요? 이야기가? 아니면 1년쯤 걸릴까요? 근데 뭐 항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본안 소송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안 소송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뭐 1심이야 뭐 몇 개월 안에 나오겠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하면 이것은 2026년 2월까지도 예. 그 현재 MBC 사장 임기 만료될 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좀 무색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MBC 사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박문진 이사들의 임명, 이것은 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을 법조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인 체제가 합법하다라고 그동안 주장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뭐 아니다. 판결문을 봐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아, 그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네. 대통령 간에 또 한 번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의대 정원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고집만 부리지 마셔라. 좀 제대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충돌 맞습니까? 충돌을 넘어서가지고 이제 파국,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예. 이제 가까워질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사는 한동훈 대표를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대표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한 분위기까지 좀 읽혀집니다. 이 문제로요?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네. 아니 의료개혁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 약간의 부작용은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국민들이 약간 좀 힘들어하시고 뭐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은 있지만 이것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의료개혁, 의대정원 완수할 수 있는데 왜 한동훈 당신이 나타나서 왜 회방꾼 역할을 하고 있느냐. 당신이 집권여당 당대표 맞냐. 집권여당 당대표라면 대통령실과 정책적인 분야에서는 호흡을 맞추고 같은 입장을 내세워야지 왜 다른 얘기하냐 라고 하면서 대단히 지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좀 지나면 잘 될 거야. 잘 해결되고 있어. 이렇게요? 지금 국민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와. 그런 인식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랑 대통령실 사람들 느끼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은요 뭐 여러 가지 뭐 의료 대란이긴 그런 거 우리가 인정 못하겠고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아니 지금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입장을 냈거든요. 참모들의 문제일까요? 귀 닫고 눈 닫고 계실까요? 와.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실 참모들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정말 응급실 추석 때 별 문제 없어요. 뭐 지금 전공의들 전문의들 나가면은요 일반인들 잠깐 오라고 해가지고 진료받으면 되고요. 그 사람들 부족하면요 군의관들 오라고 해가지고 진료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응급실 별로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를 계속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구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9일. 근데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 그죠, 심각하죠. 뺑뺑이 응급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문제를 갖고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더 높아질 것 같다. 근데 그거를 민심을 대통령실에서는 잘못 읽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가장 큰 문제네요. 내일 보건의료 노조도 지금 파업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오늘 PA 간호사법 통과됐으니까 이제 간호사들은 파업 안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추석 때 응급실 좋아 오케이 진료비 더 올려줄게 150%에서 250%로 진료비 올려줄게 돈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지금 거의 다 사직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4천억 원을 더 투입을 해서 전공의들 오케이 돈 더 줄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는데. 정부가 생각하고 파악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과 의사들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이제 당정 만찬 회동 내일로 지금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네, 30일. 근데 한동훈 패싱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은 상당히 불쾌감을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다른 얘기를 해 말이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찬 하려고 했는데 괜히 만나면 또 한동훈한테 힘 실어주는 거고 한동훈한테 여러 가지 또 얘기 들어야 되니까 추석 이후로 만찬 연기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원래 연찬회 29일, 30일이 1박 2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찬회를 가거든요. 네. 매년 해요, 이렇게. 그때마다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한동훈 당대표구나. 나 이번에는 안 갈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표가 힘을 못 받으면? 네. 의원들은 눈치 보기 시작을 했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저랑 의대 정원 유예 이 문제 상의하지 않았어요. 저 지금 언론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한 발 빼고 있고요. 네. 임요한 최고위원도 의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의료대란 큰일 났다. 이거 좀 어떻게 새로운 방안을 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최고위원회 얘기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엄청 깨졌다는 거예요. 네. 당신까지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눈치 보기 작전에 들어갔다. 한동훈 대표 편 들 수도 없고 그리고 용산 편도 막 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용산 편 들면은 국민들이 당신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야라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조용히 입 다물고 눈치 작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양쪽의 충돌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권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응급실 같은 경우 20군데 돌아도 못 돌거든요. 들어갈 맞아요.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급한 분들은 정말 목숨을 잃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건 정말 옳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장소장께서 해법을 제시한다면 의료 대란 어떤 네. 걸 제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나는 내가 가는 길이 맞아 오라. 그런데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네. 근데 나는 내가 뒤로 물러나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그래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래 한동훈 대표 당신이 이거 잘 해결해 보시오.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도 한동훈 대표 잘 뒷받침해주고 보건복지부 장관한테도 한동훈 대표랑 상의해가지고 의사분들하고 정말 논의해서 빨리 의료대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논의를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서 어려워하고 계시니까 좀 우리 여러 가지 좀 협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죠. 내 말 안 들어? 두드러 패요. 안 만나요. 야.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근데 내일 이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하시는데 강경한 입장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의사들 나빠요. 빨리 복귀해요. 이런 문제로 지금 우리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힘들어요. 옳지 않아요. 바꾸셔야 해요. 이건데 너무 맞아요.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사는 분들 같아요. 또 하나 딴 나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발언이요. 후보자 청문회 지켜보면서 이게 청문회인가 도대체 무슨 발언이야 이런 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런 거죠. 네.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그분이 자연인이라면은 그냥 그런 얘기 생각 판단하는 거 그렇게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연인도 좀 화날 일이긴 해요. 옆에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냥 이상한 헛소리 하는구나. 잘못된 얘기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분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의식도 있지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과연 노동부 장관으로서 맞는 것이냐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청문회 유튜브 댓글에 한 명이 가면, 그러니까 그 한 명은 이진숙 지금 위원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한 명이 오고 김문수 후보자, 이런 댓글이 눈에 띄거든요. 한 명이 가면 한 명이 오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력풀 이게 다인가, 이렇게 한계점에 있는가, 이런 댓글이거든요. 인력이 없습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좀 요즘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걸 보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본인의 고집과 신념과 생각이 강한 분들을 임명을 하시는데, 이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시니까 저런 사람들을 임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국회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네. 대통령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뭘 모르면서 임명을 하는구나. 이거는 무능력한 거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죠, 그것도. 뉴라이트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이거 자체도. 그러니까요. 참.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우리는 임명을 해요. 대통령께서 그런 인연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맞지가 않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 자꾸 공직에 임명하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당대표 회담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실권도 없고 자기 정책 결정권이 없는 한동훈 대표랑 예. 회담해봤자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한동훈 대표 측은 당초에는 이거 꼭 성취시켜야지, 그래서 내가 민생 당대표의 모습, 이미지를 보여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만찬도 취소해, 그리고 또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관련해서 입도 뻥끗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받으니까 네. 움츠려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체제가 오래 못 갈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래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네. 한동훈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인정 못하겠어, 이런 신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윤핵관들이, 또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의원들이 한동훈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는지.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